근감소증이 있을 경우에 관상동맥 석회화를 비롯한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결국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에 노출되게 되는데요. 근육이 빠지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기겠죠. 간단한 실험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수조 한쪽에는 스티로폼이 가득 차 있고요. 네네네. 이 스티로폼을 근육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노란 지방이 가득 차 있는데요. 우리 몸에 근감소증이 생겼을 경우에 근육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로 인해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녹는다. 네, 이때 지방세포가 근육이 차 있던 공간까지 그럼 차지하면서 들어차게 되는 거죠. 아이고.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이고. 이제 빈 공간에 찬 지방세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격이 변하거든요. 아. 특성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염증 물질들을 과도하게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염증 물질들이 혈관들까지 침투하면서 그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등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런 증상을 방치하게 되면 체할 경우에는 협심증이나 아이고.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65세 이상의 심혈관 질환 환자 중 남성의 30.3%, 여성의 29.3%에서 근감소증이 발견이 되었고요. 근감소증이 있는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76%나 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에 심혈관 질환까지 올 수 있다니 정말 무섭네요. 실제로 국내에서 근육량이 줄어든 환자 약 1,300여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근육량이 정상인 사람에 비해 근감소증 환자들은 사망률이 2배에서 많게는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그 이쯤 되니까 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있는 이 근육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예. 오늘 이것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육의 재료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은 근육, 뼈, 머리카락 등 인체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네. 면역력을 키워주는 항체와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을 조절하는 호르몬, 그다음에 소화하거나 대사하는 데 필요한 효소 등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 단백질을 제대로 보충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부족해지죠. 네. 꺼내다 쓰게 되게 되는데 그 꺼내 쓰는 데가 주로 어디냐면 근육인 거죠. 근육에 저장한 단백질을 꺼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근육이 썰물처럼 쭉 빠지게 되면서 근감소증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고갈이 되어버리는 예. 거군요. 네, 그래서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을 꾸준히 채워 넣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중장년 3명 중에 1명은 단백질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4명 중에 1명은 근감소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